기관의 눈입니다. 이번엔 공모주 시장 동향과 주목할 만한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공모주 요새 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모주 네네. 하면 이거 뭐 따상 뭐 이거 정해진 거다. 마치 허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무조건 네. 그냥 따상에 갔었는데 네. 지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십니까? 예. 일단 그 IT가 따상에 실패하면서 그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이 약간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후속의 종목도 경쟁률이 저조됐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IT 이전과 이유가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달 들어서 이제 따상 물론 상장일의 시초가나 또 네. 공모가도 약간 하회하는 경우도 좀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거품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거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정한 밸류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오팜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까지 되면서 전부 다 4배, 5배까지 가니까 발행사들의 눈높이가 여기는 이 정도 밸류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공모가가 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가격이 올라가 있고 또 공모주의 증시대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 공모주로 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몸값은 올라갔는데 이 수급이 받쳐주니까 현재 좀 거품으로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기분 탓인가요? 네. 공모주를 청약을 하면은 적어도 뭐 수십 %는 수익을 네네. 챙길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뭐 또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뭐 네네. 따상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 중복 청약이 또 네, 금지된다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인수단이라든지 주관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회사가 4개 정도 6개 있으면은 거기별로 다 공모주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SK증권의 몇 주, 뭐 미래에셋 몇 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한 번에 공모주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는 중복 청약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여러 개 계좌를 운영하다가 그걸 한 계좌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은 줄지만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계좌를 여러 개 관리하면은 뭐 6개를 하면 5개 정도 시초까지 던지고 하나를 보유하는데 이거를 한 계좌로 넣었으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복 청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굳이 이걸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뭐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시장 분위기도 뭐 썩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이제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네. 과거는 뭐 이제 다 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공모주 열평이 네. 가라앉을 것이냐 네. 아니면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나오는 족족 우리가 네. 청약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모주 시장이 사실 그 증시가 나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떠나면은 이게 수익이 나고 떠나면 수익이 나고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뭐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성장기 있고 성숙기 있고 막 도입기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이클은 도는데 지금이 최대 성숙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기 기간에도 먹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좀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말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개인분들께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되는데 얼추 요즘에는 예전 같으면 1000대 1이면 엄청난 핫한 종목이었는데 요즘에 1000대 1이 안 되면은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1000, 뭐 1200, 1400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 결과를 보고 들어가시면은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이 죽으면은 그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막 따상을 외친다 언론에서 그러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되 너무 시장이 죽어가지고 아무도 이제 안 하려고 할 때 그때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주에 우리가 좀 그 청약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좀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첫 네. 번째 뭐 특별한 어떤 어드바이스, 네. 뭐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나요? 네. 근데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장 당일에 그 유통 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뭐 100%가 있으면 거기 중에 50% 이상이 만약에 출회가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구주주들이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근데 다 막 예를 가지고 제가 뭐 2,000원, 3,000원에 장에 샀는데 10,000원입니다. 그거 누가 안 팔겠습니까? 다 집어던지는데 유통 물량이 뭐 20%다, 30%다 이렇게 저조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 물량을 잠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통 물량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렇게 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바이오 중에서도 백신이라든지 또 뭐 바이오 중에 진단키트 이런 거는 또 이제 요즘에는 저조하게 보는 업체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의 그 트렌드가 어느 게 주가가 잘 가는지 그 업종을 보는 것과 유통 물량, 그리고 그 피어 그룹 대비 얼마나 할인이 돼 있느냐, 이 정도를 보시면은 조금 좀 노하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네, 되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피어 그룹 대비라고 표현을 하신 거는 뭐냐면요. 그 같은 산업의 동종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가 PER이 뭐 30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네. 공모주가 예를 들어서 PER이 뭐 15배로 거래되고 있다. 네네. 그러면은 아마도 큰 문제가 없으면 30배를 쫓아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좀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했고 기타 뭐 엔젤 투자자부터 네. 여러 미리 투자한 사람들이 이 락값, 그러니까 주식을 팔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다음에 첫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조금 산수입니다. 이거 네, 어렵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 공시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계산해서 아, 이 회사가 그러면 물량이 좀 잠겼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니까 이거는 따상에 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뭐 좀 덜 가겠다라는 그런 좀 감을 갖고 네. 우리가 투자를 좀 네네. 해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6월에 살펴볼 공모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네. 무조건 하시라, 뭐 계속 하시라, 저거 하시라 다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그거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니다. 네. 왜냐하면은 IT의 따상의 열풍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종목별로 봐야 되는데 그 종목을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일 예측을 좀 뭐 이렇게 좀 고려해라라고 하는데, 굳이 만약에 종목을 뽑으라고 하면은 라운테크라는 지금 코넥스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반도체를 보면은 공정의 70% 정도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진공 로봇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100억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뭐 30%는 코스닥 벤처펀드로 빠지고 5%는 뭐 저기 우리사주 저 하이힐드 빠지고 우리사주 빠지고 뭐 기관 빠지고 하면은 사실상 그 남는 게 한 20억대인데 그게 한 1,500대 1이면은 뭐 2만 원 받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지만 네. 그나마 기업 면에서 봤을 때는 라운테크가 나쁘지 않지만 좀 수익금으로는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수익급으로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달 말고 네네. 하반기 네. 예. 네. 있습니까 혹시? 뭐 9월이든 일단 제가 10월이든. 제일 좋아하는 그 그룹이 카카오 그룹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라든지 뭐 크래프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건국 이래 최대한 IPO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조금 지켜보다가 이런 그 대여나 누가 보더라도 수익을 낼 것 같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이런 대여 위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다가 아, 이게 핫한 업종이다, 이런 섹터다, 그럼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뭐 뱅크, 크래프톤 이런 거는 좀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데 제가 네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 그다음에 크래프톤, 네. 그 총 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네. 크래프톤. 뭐 올해 굉장히 많이 시장 네. 장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네. 예, 그런데 이런 아주 대표적인 종목들 네네. 혹시 그 뭐 그런 종목들이 소문만 네. 무성하지 네네.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먹을 게 없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여태 IPO 공모주 중에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게임즈 IPO 중에 성공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게 바뀔 거냐 아니면 올해는 뭐 그걸 깨져가지고 크래프톤 수익이 낼 거냐라고 봤는데 일단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업을 보지만 대여 같은 경우는 업종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일단 핫하게 인기를 받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미인 대회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흥행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공모주 관점에서는 수익을 낼 것 같고 만약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막 먹을 것 같으니까 장외에서 막 마구잡이 산다. 이거는 이제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장외는 거래 자체가 이게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수세가 일반적으로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웃돈을 주고 산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공모주 자체로는 특히 카카오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때 증시와 그때 시점을 같이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공모주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네, 우리 이경준 대표 모시고 좀 업데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